여러분, 한식 뷔페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죠? 값싸게 한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아했었습니다. 뭐 계절밥상도 그랬고요. 올반도 그랬고요. 자연별곡도 그랬고요. 풀잎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저렇게 한식 뷔페가 다양하게 하면 누구라도 가겠구나. 솔직히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2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시장 자체가 솔직히 그냥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쫄딱 망했느냐?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CJ 푸드빌 대기업이잖아요. 계절밥상이라는 한식 뷔페는요. 가장 많이 갈 때 2017년에는 54개까지 갔습니다. 2022년 현재는요. 1개예요. 1개. 이마저도 말입니다. 6월에 임대계약이 끝난다고 해요. 그런데 더 할지 안 할지는 미정이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계약 만료하지 않겠느냐. 이 삼성 코엑스몰에 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거 참 심각하죠. 이랜드 그룹에서 하는 자연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현재 44개였던 것이 지금은요 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6개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쭉쭉 줄어든다는 거예요. 쭉쭉. 예.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나 하면요. 예. 매장이라는 매장은 그야말로 다 박살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랜드 그룹도 대기업이잖아요. 신세계 푸드도 올반이라는 한식 뷔페를 했거든요. 이것도 2017년에 15개까지 늘어나더니요. 지금은요. 없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상황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풀잎채 아시죠? 풀잎채는요. 2020년에 망했습니다. 그냥.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지금은 모든 매장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참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게 됐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한식 뷔페 잘 나갈 때는 엄청 잘 나갔는데 이게 한 1, 2년 사이에 그야말로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 코로나19의 어떤 공습 이거 못 벗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뷔페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많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까 거리두기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거리두기에 직격탄을 맞으니까 매출이 그냥 급전직하했습니다. 급전직하.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떨어진다는 여러분. 떨어진다는 예를 들어서 100% 하던 것이 90%, 80%, 70% 이거는 떨어진다예요. 그런데 100% 매출이 20% 되면 이건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망한답니다. 망한다. 20%로 뚝 떨어졌으니까요. 장사를 할 수도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예 문을 닫아라고 정부가 거리두기해서 그렇게까지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 버텨내는 것이 이상하죠. 버텨내는 것이. 다 망할 수밖에 없었죠. 다 망할 수밖에. 사실상 중단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뷔페 이용했거든요. 진짜 맛있었어요. 가격이 저렴해서 이게 뭐 비싸면 15,000원 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15,000원을 넘지 않는데 진짜 푸짐하게 먹어요.
그 정도로 잘 나가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됐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대기업도 이렇게 줄줄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심각하게 망했고요. 예,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안 망했다가 아니에요. 여기도 덜 충격을 받았다. 물론 가진 돈의 재산의 규모에 보면 오히려 규모가 작은 데가 더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직원을 둔 자영업자, 규모가 컸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박살났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표로도 나타나잖아요. 지표로도 2022년 2월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34만 3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165만 1천 명이었는데 이것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버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버티지를.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예, 지금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8년 대비 2022년 2월을 보면 31만 명이나 줄었는데요. 31만 명이나 줄었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직원을 둔 자영업자, 특히 이런 뷔페 식당에 직원들은 많잖아요. 예, 여기가 이렇게 많이 닫아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 실업자들이 나왔을까요? 적어도 이런 매장 하나에 아무리 적어도 20명, 30명은 있었는데 20명, 3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100개 매장에서 20명, 30명이라고 하면 이게 뭐 200명, 300명인가요? 2,000명, 3,000명이죠. 100개 매장에서.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리로 내몰렸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볼 거는요. 물론 대기업도 망하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도 망하고 규모가 큰 자영업자도 망하고 많이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요. 뭔가 하면 지금 한식 뷔페가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초토화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요. 반대로 이 시기가 지나면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도 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한식 뷔페 가기를 원하거든요. 예,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게다가 한식 뷔페 입장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예, 가격을 싸게 할 수 있고요. 요즘같이 식재료가 비쌀 때 말입니다. 예, 이게 거리두기만 완화가 되고 모든 게 좀 정상화가 된다면 한식 뷔페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시장 진출 못하는 부분이에요. 2016년부터 말입니다. 이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이 됐어요. 지금 문을 닫고 나면 다시 대기업이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이나 또 자영업자들이 예, 어떤 기회의 땅으로 노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의 땅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같이 기회라고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바닥을 치는 모습 예, 그리고 뭔가 새로움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 예, 다시 한번 자영업자들이 또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